자, 그 질문이 이제 하나 들어와서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갈게요. 어제 질문 많이 받은 건데 어제 문제 1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제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문 닫고요. 아시겠죠? 네. 자, 물음 1번에 관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스터디 때 들어가면 하는데 소설문 있죠? 소설문. 혹시 소설문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물음 아시죠? 소물음. 지금 이제 요 문제마다 물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설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설형 문제로. 우리 어제 시험 문제 보시면은 문제 1번에 보시면은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요 소물음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지?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요 소물음 간의 관련성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연습하긴 할 거예요. 지금 그 물음 1번하고 3번까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이 별도예요. 자, 요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물음 1번에 소송의 의의하고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지금 이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이 뭐 있다 그랬죠?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그쵸. 자, 83조 뭐? 그쵸. 그 다음에 그쵸. 85조에 뭐 있어요? 취소소송만 나와있죠. 항고소송. 그 다음 뭐가 있었죠? 그쵸. 보증서는 뭐예요? 항고예요? 뭐예요? 그쵸. 형식상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을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결의 잘못했다.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요 법률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소송은 몇 개 있어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자, 묻는 거 잘 보랬죠? 소송이에요? 쟁송이에요? 어려워요. 소송이죠. 그쵸? 자, 이의 신청은 제가 무슨 성질 갖는다 그랬죠? 그쵸? 얘는 특별 행정심판이에요? 그럼 소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의제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제결하고 이의제결 둘 다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거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냐, 아니면 요 두 개를 다 쓸 거냐, 이제 요 문제인데, 요런 문제 풀 때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스터디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소송 체계하고 제도 취지를 갖다가 잘 보여줄 수 있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배점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지금 소송에 의의하고
특수성을 써라 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소송의 특수성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취지를 써요. 일단. 왜냐면 이 제도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송 요건의 특성이 있냐 이걸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에서 특성이 있냐, 그 다음에 판결 과정에서 특성이 있냐, 요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이게 보면은 소송의 특수성을 써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써요. 그러면 본안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쓰고 뭐 소송 요건에 관한 걸 뒤에다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면 답이 맞다 하더라도 그 답안지 이미지가 어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 그냥 아는 대로 썼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채점자는. 그러면 이런 소송의 특성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된다? 요런 틀을 잡고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특수성 하나 쓴다고 할 때 목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몇 점이에요? 15점이에요. 15점 목차 몇 개? 6개에서 맥시멈 8개예요. 그러면 내가 소송을 갖다가 항고소송은 지금 법에는 취소소송만 있지만 판례가 무효동 항의소송도 인정하고 보증서도 있잖아요. 자, 그럼 소송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돼요. 자, 요 3개마다 몇 개씩? 6개, 8개. 선택을 해야 돼요. 18개를 15분 안에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이런단 말이에요. 시험 보다가, 감독관님, 막, 손이 저려요. 막 이러고 손 흔들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 체계하고 제도 취지 보여주면서 배점 고려하라 했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다? 저는 보증서로 선정했어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대답이 뭐냐면은, 보증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문제 1-2번을 보세요. 을이 물음 1에서 제기한 소송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소송 제기한 거의 연장선에서 물음 2번이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그 제기한 소송에서 뭐라 그래요? B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1990년 지정고시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음 1번은 소송 형식을 물어봤는데 물음 2번에서 얘가 제기한 소송에서 뭘 산정하고 있대요?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대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취소나 무효동 항의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취소소송하고 무효동 항의소송에서 인용 판결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의재결이든 수용재결이든 기속력, 기판력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 보상금을 산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수용재결하고 이의재결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보상금만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뭘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얘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요건, 의, 특수성 다 썼어요. 문제가 뭐예요? 취소 소송에서는 이의 재결을 날리는 거지 이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다시 산정한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보상금을 다시 자, 봐봐요. 지금 이거 수용 재결 들어갔죠. 이의 재결 들어갔죠. 여기에 불복했다며요. 무슨 소송을 가야지 보상금을 한 번 더 건드려요? 당연히 보증소죠. 그래서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배점 고려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쓰는데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의의하고 근거 써준 다음에 취지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갖다 오케이 하면은 사업 시행자한테도 좋고 나는 뭐예요? 돈만 조정하면 되니까 권리구제도 좋은 거잖아요. 그 취지 때문에 인정이 된 제도다. 그러면 특수성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소송 요건, 본안 판단,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끄집어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체계에 맞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자, 그거 예시담 한번 보세요. 저거 좋은 거 질문하신 거예요. 어제 몇 명이 질문했어요. 자, 문항별 총평 보시죠.
문항별 총평에 1번 보시면 물음 1번 보세요. 방금 시험 마친 몇 명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 그죠? 자,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만 기재하고 취소하고 무효 등은 작성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맞췄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통일성 측면에서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물음 2번이 보상액 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의 제기를 갖다가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목적물은 주겠다는 얘기죠. 보상금만 다시 한번 높여달라는 얘기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만 소송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려면 법에는 항고 소송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검토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시답 한번 보세요. 자, 설문 1번 보시면은 이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처분으로서 이 처분이라는 얘기를 왜 써줘야 돼요? 내가 항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내가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재결이라는 건 처분이라서 이런 취소 소송 등을 뭐라 그래요? 제기할 수 있으나 분쟁의 이례적인 해결을 위해서 뭐를 검토하겠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의하고 특수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의 제결의 의의하고 법적 성질.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처분 내용 이런 거 법적 성질 쓸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질구레하게 많이 안 쓰고 봐봐요. 이의 제결 의의 쓴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뭐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면 법적 성질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마자 3번 보시면 을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특수성. 첫 번째,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냐? 이걸 쓰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 그러면 85조에 의거 중토위의 이의제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명문 규정 없는데 뭐는 있어요? 판례가 무효등 확인 소송을 긍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용 절차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난 뭘 검토하겠다? 보증서를 이하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의의 근거 써주시고 소송의 성질, 얘는 뭐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소송의 성질 써준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죠. 주요 소송 요건의 특수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거기 형식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법률관계가 소의 대상 적격 밝혔죠. 원고, 피고 밝혔죠. 제소기간, 우리 행정법 할 때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우리 법은 85조 1항에 있는 제소기간을 준용을 해요. 아시겠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특별법의 제소기간을 갖다 준용하겠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본안 판단의 특수성, 이거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입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원고에게 있다. 이거 뭐예요? 법률 요건 분배설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는 내용을 갖다 자질구레하게 막 던지는 것보다 어때요? 체계적으로 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송 여러 개 제기할 수 있는데 난 요거 검토하겠다라고 내가 코멘트를 달았잖아요. 요렇게 쓰면 제일 좋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송 체계 보여줄 때 이게 지금 토지보상법이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행정법, 완전히 행정법 논점 있잖아요. 그런 행정법 논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인강 그동안 들을 때 봤겠지만 토지보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존속보장하고 손해전보, 민사, 그 다음 뭐예요? 헌법소원. 이 틀을 그려놓은 다음에 손해전보에서 특수한 거, 구조 4항부터 5항, 6항, 7항까지 그런 보상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갈아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법에 맞게. 아시겠어요? 수용재결 같은 경우는 이 존속보장에 뭐가 있어요? 특별 규정이 있잖아요. 사업 인정하고 뭐 이런 데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틀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 놓으셔야지만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아까 1교시 얘기할 걸, 그쵸? 이런 것도 15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문제 1-문제 1에 물음 2번 있잖아요. 그런 거 판례 보고 맞추는 것보다 이거 15점짜리 제대로 쓰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배점에서 유리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